네. 화면이 보이시죠? 네. 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진짜 부자들의 돈 쓰는 법이고요. 예. 당신의 인생을 극적으로 바꿔주는 48 가지 힌트라는 부제목을 달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베스트를 맡게 된 류장수이고요. 반갑습니다. 요 차가 이 저자가 얘기한 차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차 보면은 좀 타고 싶다. 막 이렇게 운전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나눠 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의 이 책을 쓰신 저자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할게요. 사또 도미오라는 분이시고요. 1932 년생이신데 3년 전에 작고하셨다고 김지수 선배님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이 뇌 영양학자, 영양생화학자, 그리고 건강과학자로 수년간의 그 노화 방지에 연구를 하셨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대뇌, 자율신경계, 그리고 인간의 행동, 언어의 관련성에 주목해서 독자적인 입벌 이론을 또 만드시고 또 입버릇 이론 실천 학교까지 운영을 하셨더라고요. 쉽게 실천하는 방법을 많이 전파하셨던 분이셔서 어 라는 거를 소개해 드리고요. 이분이 쓰신 책이 엄청 많으신데 국내에 소개된 책에는 지금 당장 롤렉스 시계를 사라, 기적의 말버릇, 그리고 인생은 말하는 대로 된다, Say Yes, 인생을 바꾸는 말의 힘, 그리고 오늘 소개해 드릴 어 부자들의 돈 쓰는 돈 쓰는 법, 요 책에 대해서 인제 소개를 할 거고요. 이 책의 차례를 보면은 대부가 되기 위한 단계별 힌트 48 가지를 제시를 하는데요. 첫 번째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라. 두 번째, 자신의 꿈에 계속 투자하라. 세 번째, 필요한 것은 반드시 손에 들어온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해 가지고 마지막 48 번째, 세상을 바꾸는 부자가 되자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는 저는 일 십 10 번째 인류 체험이 나를 바꾼다. 그리고 31 번째에 물건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되자. 그리고 43 번째 평생 현역으로 머물며 부자로 있자. 요 부분이 조금 키워드가 좀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할 전체 목차거든요. 그래서 기승전결 4 단계로 나눠서 소개해 드릴 거고요. 첫 번째, 진짜 부자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그러면 한국의 부자 현황은 어떨까라고 해서 좋은 자료 2021 년도 한국 부자 보고서라는 국민은행이죠. 예. 거기서 가져온 자료 잠깐 소개해 드리고요. 승에서는 욕망, 그리고 꿈, 그리고 라스에 대해서 어 좀 소개를 해야겠다. 라스 시스템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미 저희들은 다 내부적으로 이런 자동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목표만 딱 설정하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다. 그리고 세 번째 전에서는 부자들의 이런 습관, 이런 말버릇, 이런 마인드에 대한 힌트들을 너무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를 어떻게 즐겁게 해 줄까? 그리고 풍요로운 인간관계 어떻게 만들까? 그리고 상대의 관심을 표하는 구체적인 사례까지.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이 평소 아주 자주 사용하는 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부자가 되고 싶다고 바라는 것, 이거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은 오히려 칭찬해 줘야 된다라는 거고, 가난한 가난을 당연시하고 가난을 자꾸 이렇게 어 저 뭐랄까 추구하는 이런 것들은 다 마음의 병이라고까지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의 맞은 결론은 우리가 이런 작은 실패들을 이런 경험을 하게 될 텐데 그런 게 실패가 아니고 작은 성공이라는 그런 역전의 발상, 이걸로 이렇게 마무리하는 단계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인데요.
한국의 부자 현황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보시면 아, 크게 이제 그래프가 이제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어, 우리 2020년대 말 기준으로 한국의 부자가 39만 3천 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70%가 여기 보면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고요. 금융 자산 기준입니다. 부동산 빼고 10억 원 이상 보유한 개인을 의미하는 한국 부자인데요. 여기 보시면 19년 대비해서 354만에서 393만 10% 이상이 증가를 했다라고 하고요. 전년도 대비. 그리고 부자들 지역 보면 여기 서울이 거의 45.5%, 17만 9천 명이 부자들이 살고 있고 경기에만 8만 6천 명 정도. 그리고 부산 각각 인천, 대구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수도권에 많은 부자들이 70%가 거주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한국 부자가 보유한 총 금융 자산이 2,618조라고 됩니다. 그래서 초고 자산가가 거의 뭐 절반 이상 1,204조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자산가가 10억, 금융자산 기준으로 10억 이상 100억 미만이 자산가라고 하고요. 그리고 고자산가는 100억에서 300억, 그리고 초고자산가는 300억 이상인데 보시면은 거의 8, 90%가 그 10억 이상 금융자산 갖고 있는 분이 대부분이고, 올라가면 더 희소해집니다. 예. 그래서 평균 자산, 한국 부자들이 1인당 평균 금융 자산이 한 66억 정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자산가는 그중에 한 25억 정도, 그리고 고자산가는 176억, 초고자산가는 1,550억 정도를 보유하고 있답니다. 매년 이렇게 증가 추세에 달하고 있고요. 네. 페이지 21페이지에 보면 욕망을 불러일으킬 대상을 찾아라라고 해서 우리가 욕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욕망이 있고 꿈이 있으면 그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돈을 손에 넣게 된다고 하는데, 이게 가장 부자가 되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저자도 고급차를 이제 가지고 싶었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결국엔 살 수 있는 부자가 되게끔 돼 있거든요. 처음부터 내가 부자가 돼서 그 고급차를 가지고 싶다 이게 아니고, 고급차를 가지고 싶었기 때문에 부자가 된 예, 경우인데, 이분이 처음 샀던 책이 요 비틀즈라는 책, 비틀즈라는 차고, 그다음에 여러 차들을 명차들을 수유하고 됩니다. 포르쉐까지, 쿠페 TT까지 나오는데 정말 자동차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어, 소유하고 싶었던 그런 욕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22쪽에 자동 목적 달성 장치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뇌 안에는 1초에 3억 개의 화학 반응을 컨트롤하고 또 생체 기능을 관리하는 자율신경계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서 대뇌 변형계라는 부분이 우리의 그 자동 목적 달성 장치를 내장하고 태어나게 되는데, 그 우리가 선명한 우리가 이미지를 이렇게 떠올릴 때 우리가 이런 욕망들, 이런 것들이 사람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 된다라고 하고, 반드시 내가 목표로 했던 욕망을 반드시 손에 넣게끔 이게 자동화되어 있는 그런 컨트롤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어서, 목적만 입력하면 또 자동적으로 그 목적을 부합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게 저기서 얘기하는 자동 목적 달성 장치인 것입니다. 그리고 3쪽에 라스라는 시스템이 나와요. 그 라스라는 게 이제 뇌 속에 대뇌를 공 모양으로 감싸고 있는 세망 신경계라고 하는데,
이 작은 신경 섬유인데 엄청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필요한 정보 그리고 불필요한 정보 이거를 구분한다고 하는데 구분한다는 의미는 걸러낸다. 그런 필터 역할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가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뭐 한 200만 개 비트의 데이터가 언제든지 발생이 되는데 이런 모든 데이터들을 걸러내거나 걸러내는 작업을 하는 그런 뇌관에서 아주 위치한 아주 느린 시스템인데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의 뇌에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라스가 뭘 받아들일지 인제 결정하는 필터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은 질문이 생기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는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라고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걸 결정하는 게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라스는 주변에 이걸 포착하면은 그런 환경에서 오는 주변 환경에서 오는 정보들을 필터를 하는 지침으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사용해야지 나쁜 쪽으로 사용하면 안 되고 그리고 라스는 절대 편향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간이 없어."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뭐 "책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면 라스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뒷받침할 관련 정보를 이렇게 찾는다고 합니다. 증거 수집하듯이. 그래서 이런 가정이 정말 믿음으로 바뀌는 일이 생기고요. 좋은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삶에서 감사하는 습관 를 계속해서 들이면 라스도 감사한 일들을 더 많이 찾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거 에 주의를 찾고 계속 전환해야 될 하고 문자 그대로 이제 느끼고 사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인식의 도구가 바로 라스라는 것입니다. 예. 여기 보면 사진도 조그맣게 있긴 한데 요 부분이 라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라스가 필요하지 않는 정보를 걸러낸다고 했는데 이제 예를 하나 드려 볼게요. 우리가 평소에 부동산에 좀 관심이 없었던 옆집 아줌마가 "부동산 으로 돈을 좀 벌었다." 이야기를 이렇게 듣게 되면 막 뉴스를 틀어 놨던 뉴스에서 부동산 얘기가 나오면 귀에 쏙쏙 이렇게 박히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한 가지에 몰두해서 생각하다 보면은 특정 단어나 관련된 내용이 예전보다 훨씬 더 눈에 잘 띄고 귀에 더 잘 들리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라스라는 세망 신경계가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되면 어떤 특정 분야로 시야를 좁혀서 관련된 더 많은 정보에 집중해서 이렇게 캐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부자가 되고 싶다는 것이 마음 깊은 곳에서 반드시 이루어내고 싶은 욕망이냐라고 24 쪽에 나오긴 하는데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부자가 되기 위한 정보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뇌에서 감지시키고 또 부자가 되기 위한 행동을 이렇게 이끌어내는데 어 예를 들어서 온천에 이게 뜨끈하게 몸 좀 지지자라고 이렇게 이미지를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소고기를 먹으러 가고 싶다.'라고 구체적으로 이게 이미지화했을 때 이런 욕망이 생기잖아요. 그럼 어 사람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냥 '먼저 먹어 볼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사람을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네. "돈으로 이루어지는 꿈에 설레어하라."라고 한글 쪽에 되어 있는데 이제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하면 네 이렇게 사람의 이제 여러 가지 그 성향에 따라 취향에 따라서 또는 어떤 행동에 따라서 여러 것들을 이제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취향 아이템이 뭐 내가 차다라든가 이 저자는 차였는데 시계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카메라가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경험에 대한 행동이 될 수도 있는데
뭐 해외여행을 간다든가 아까 뭐 일본어 공부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다시 이게 일본어 공부를 하는 그래서 라이센스를 따는 이러한 종류의 이제 행동들이 있는데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돈으로 인해서 이렇게 손에 들어오는 것 자격증도 손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 돈으로 인해서 가능해지는 것들 예를 시계라든가 차든가 이런 것들을 자신의 욕망을 자극하는 바로미터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런 욕망이 바로 꿈의 진짜 모습이라고 이 책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이루어지는 꿈의 설계하라라고 해서 37 페이지에 보면 우리 인류 조상이 이게 지금으로부터 700만 년 전 그리고 650만 년 전에 빙하기의 어떤 혹독한 환경에 노출이 되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벌도 있었죠. 안데르탈인도 있었는데 이러한 혹독한 조건에서 인간의 조상이 이게 살아남을 수 있던 것이 바로 꿈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류는 여기 보시면 아프리카죠. 예. 고향이었던 이 아프리카에서 떠나 가지고 유럽을 통해서 이렇게 아시아로 그리고 아메리카로 해 가지고 어 남미 끝까지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예. 그게 인류가 한 8천 년 전에 이미 이렇게 북아메리카에 이렇게 도착을 해 가지고 정착을 했는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 꿈이 있었고 그 꿈이라는 것은 '더 쾌적하게 살고 싶다.' 네. 그 좀 더 좋은 환경 그리고 더 멋진 파라다이스를 찾아서 이 대규모 이동을 계속해서 해 왔다라는 거고요. 결국 이제 이런 '쾌적한 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이 꿈이 이런 자율신경계나 어 그 파충류의 뇌를 자극하는 큰 욕망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책 보시면 어 그 115 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클린턴이나 고고학자 슐리만이 나오거든요. 115 페이지 한번 펴 볼까요? 예. 여기 보면은 클린턴 여기 보시면 클린턴 모습이거든요. 클린턴이 아마 어렸을 때 아마 중고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당시 대통령이었던 케네디 대통령을 이렇게 좀 만나 가지고 이렇게 좀 악수하는 모습인데 아마 클린턴은 당시에 이 케네디와 악수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나 봐요. '아 나도 그처럼 되고 싶다. 나도 대통령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갖게 되고 그걸 굳게 이제 결심을 하게 됐고요. 결국 이제 자신이 그렇게 되리라고 믿어지지 않는 그런 신념이 결국은 대통령을 될 수 있었던 계기가 됐고 고고학자 슐리만의 경우는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그리스 신화의 그 트로이 목마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 '나도 언젠가 반드시 트로이 유적을 발견해 내야 할 거야.'라고 마음속으로 결심했는데 그 당시 기준으로 트로이라고 하는 고대 도시는 그 전설 속에나 이렇게 존재하는 장소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학계에서도 실제 한다고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이런 상상 욕망을 갖고 결국 인제 이런 어린아이의 마음을 그때 꿈이었지만 그걸 믿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결국에는 반드시 이루어서겠다는 그런 결심을 통해서 진짜 모델이 된 도시를 진짜로 발견해냈는데 이 책에서도 얘기하지만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하면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그렇게 행동하면 그런 부자의 사고, 부자의 행동을 따라하면 부자가 된다라는 부분이 좀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자가 되고 싶다면 그 부자들의 습관을 몸에 익혀야 하고 그런 습관이 부자를 키워준다고 했는데 존 드라이든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그다음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 그 습관이 정말 중요한데 이 습관 만들기가 정말 어려워요. 어렵고 힘듭니다. 네. 하지만 이제 장착이 되면 그 습관이 우리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습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상대를 즐겁게 해 주는 막 6 가지 포인트가 있죠. 꿈이 있어야 되고 겸허하게
이제 배워야 되고, 그리고 관심, 관심을 계속해서 표현을 해줘야 되고요. 자신보다 타인을 이렇게 우선시하는 상냥함을 많이 갖고 또 그렇게 지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낙천적인 사고로 이야기하고 또 항상 감사함을 표현하는 이러한 그 습관이 좀 필요한데, 항상 얘기할 때도 어떻게 보면은 그 상대방을 대등한 존재로 여기고 또 이야기할 때도 중간에 끊는 법 없이 그런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할 때 인맥으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항상 상대에게 가르침을 얻는다라는 겸허한 자세로 상대를 이렇게 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관심의 사소한 표현으로서는 이름을 이렇게 불러줄 때 그냥 고객님보다는 상대방 이름을 불러주고 특히 명함을 교환했을 때 이걸 저도 적용적으로 좀 했는데, 또 가장 관심을 표하는 방법은 칭찬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계 멋지네요 라기보다는 그 시계 멋지네요, 센스가 굉장히 좋으시군요, 그리고 상대방 자체를 이렇게 칭찬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풍요로운 인간관계 아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항상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도 상대에게 가르침을 얻는다 이런 겸허한 자세로 상대를 대하는 그런 교학상장의 자세, 가르치고 배우면서 성장한다는 뜻에서는 우리 양재나비가 같은 그런 도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관심을 표하는 구체적인 사례가 아까 말씀드렸죠. 명함을 교환했을 때 류장순이, 고객님이 아니고 류장순님이라고 상대 이름을 명확하게 불려주고, 또 소지품을 칭찬할 때도 상대방 자체를 그 시계 멋지네요, 센스가 굉장히 좋으시군요라고 하고, 또 강연에서 참석했을 때 강연자나 리더랑 이야기가 됐을 때 그 책을 읽고 정말 감동받았습니다라고 한마디 건네는 이런 것들이 상대방의 관심을 표하는 구체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이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는데요. 잘 될 거야, 괜찮아, 어떻게든 될 거야, 곧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리고 힘든 날이 있지만 내일은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열심히 스트레스 받고 막 그렇게 힘든 상황에 있는 동료가 있다라고 하면 동조하지 마시고, 그렇지 않아, 열심히 일했잖아, 그리고 내일은 반드시 최고의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아주 자주 사용한다고 합니다. 네. 161쪽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부자가 되는 과학적인 방법이라는 책에서 가져온 글귀인데, 부자가 되고 싶다고 바라는 것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니다. 돈을 원하는 것은 안 되지만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하는 것은 더 유복하고 완벽한 인생을 바라는 것이기에 이 바람은 칭찬의 가치가 있다. 그건 부자가 되고 싶다고 바라는 것,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정말 긍정적으로 칭찬해 줘야 되는 그런 거라는 것을 월러스 워털스라는 분이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163페이지 보시면 가난은 일종의 마음의 병이다라고 조셉 머피 저자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네. 우리가 처음부터 돈을 이렇게 필요로 하지 않아라고 이렇게 단언하는 것은 앞으로의 그 가능성, 그런 미래의 쾌적한 생활까지 완전히 부정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빈곤은 견딜 수 있어도 아무런 희망도 없는 빈곤에 대해서는 견딜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런 상태에서 사랑도 지속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돈을 절대로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돈을 부정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인제 "가난은 마음의 병이다." 예. 돈을 부정하는 게 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돈이 없다라는 걸 부정하지 않고 "돈을 진심으로 좋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육시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맛있는 음식도 먹고 멋진 옷도 입고 텔레비전 드라마도 보고 이렇게 즐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돈이 있기에 누릴 수 있는 행복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돈에 감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오늘도 돈이 있어서 멋진 생활을 할 수 있어서 또 나에게 자유와 쾌적함을 안겨주고 꿈의 실현을 도와주고 있어서 "돈아 정말 고마워."라고 이렇게 감사의 말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 돈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이런 자신의 행위를 긍정하고 모든 것에 기분 좋은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율신경계가 그것을 쾌적하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 이게 더 즐겁게 일할 수 있고 또 더 많은 돈을 또 벌 수 있게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에 감사할수록 점점 더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 어 에디슨이 전구의 그런 필라멘트에 적합한 이제 소재를 찾기 위해서 몇몇 재료를 이렇게 막 시험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마침내 찾아냈는데, 대나무가 아주 적합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혹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어 몇 차례 이렇게 실패를 거듭을 하다 보니까 도중에 이제 포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는데, 그 이유가 에디슨 입장에서는 "나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필라멘트로 적합하지 않은 물질을 몇 개나 발견했을 뿐이다."라고 이렇게 역전의 발상을 했는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 부자가 되기 위해서도 이런 작은 많은 실패들을 경험하고 할 텐데, 많이 실패할수록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는 이런 역전의 발상. 예. 내가 실패했어도 내 실패 그게 나의 목표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실패들을 경험했을 뿐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마인드를 갖추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아이고 발표는 여기까지이고요. 끝까지 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